소정이가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건 소정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정 아버님 되시죠? 따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가 아직 김을 내뿜고 있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소정이는 어제도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가 눈에 박혔다. 소정이 여행 출발일 7일 전. 아버지가 속삭였다. 설마 그 애가. 하얀 조명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멀게 들린다. 아버지가 손에 쥔 비행기 표를 몇 번이나 구긴다. 주머니 속 휴대폰엔 여전히 소정 문자가 빛나고 있었다. 아빠, 제주도는 생각보다 따뜻해. 꼭 같이 오자.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지만 이상하게 마지막 점이 없었다. 소정이는 항상 문장 끝에 점을 찍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다. 그게 왜 신경 쓰이지?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린다. 그는 비틀거리며 게이트로 향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달라붙는 듯 무거웠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폐속을 파고든다. 한 남자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소정 아버님 되시죠? 시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접 봐야 합니까? 그게 절차상 필요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문이 열리고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문 너머에 내 딸이 있을 리가 없어. 천조각이 천천히 젖혀졌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이건 내 딸이 아닙니다. 형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소지품에서 주민등록증, 지갑, 폰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다르잖아요. 저 애는 소정이가 아니에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당시 폭우로 유실이 심했습니다.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DNA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아버지가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소정이는 웃고 있었다. 이 눈은 절대 저 애가 아닙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엔 부정하고 싶은 아버지의 고집이 비쳤다. 흰 국화향이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는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소정아, 내가 맞다면 왜 아빠한테 한마디도 없이 간 거니? 옆에서 친척이 말했다. 이제 보내드려요, 형님. 아직 아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건 내 딸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장례식장 문을 살짝 열었다. 소정이 친구분이시죠?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소정이랑 같이 제주 갔던 민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소정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둘째 날 밤이에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요. 경찰은 뭐래요? 익사라고 했어요. 근데 소정이는 그날 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랑 있었죠? 민우가 잠시 머뭇거렸다. 잘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형사가 가져온 지퍼백 속에 딸의 휴대폰이 있었다. 화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자동으로 켜졌다.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아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다. 우리 생일이에요. 사진첩을 열자 익숙한 미소들 사이로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어둡고 흐릿한 바닷가, 그리고 누군가의 손. 이건 누구 손이지?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이 사진은 신고 이후에 찍힌 거네요. 뭐라고요? 시신 발견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럼 소정이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형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재개는 검토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다 위험합니다. 그 애가 살아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밖은 이미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찾아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이 켜지자 먼지가 일었다. 방 안은 여행 전 그대로였다. 화장대 위엔 미처 닿지 못한 립스틱, 침대 위엔 반접힌 옷. 이대로 떠났단 말이지. 책상 위 공책 한 켠에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다. 아버지는 펜을 쥐었다. 소정아, 이건 뭐야?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며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방을 아직 떠나지 않은 것처럼. 형사가 나와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게 뭔데요? 당신은 아버지 돼봤습니까? 형사가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나는 알아요. 그 애는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요. 그의 눈가에 빛이 젖어들었다. 형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마지막에 소정량이 묵었던 펜션입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창밖엔 잿빛 하늘, 바다 위로 번개가 스친다. 아버지는 딸의 사진을 손에 쥐었다.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승무원이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는다. 그의 손이 떨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딸의 삶이 있었던 걸까? 비행기가 흔들린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아빠. 도착하자마자 비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펜션 근처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누가 바다로 들어가는 소리요. 소정이었을까요? 아니요. 낮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민우가 손을 떨며 바닷가를 가리켰다. 그 옆에 또 다른 신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분명히 소정이의 것과 똑같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인 두 짝의 신발. 하나는 소정의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한 짝은 크기가 달랐다. 이건 남자 신발이잖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 바다에 둘이 나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누가? 그건 모르겠어요. 파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소정아, 너는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밀려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형사가 열쇠를 넘겨줬다. 펜션 안은 엉망이었다. 깨진 컵, 젖은 수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들었다. 소정과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우 씨,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처음 봐요. 소정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3일만 더 버티면 끝이야. 아버지가 손을 떨며 사진을 접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끝이라니 무슨 일을 계획했던 거야?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펜션 주변 CCTV 전부 복구했는데 이날 밤만 전원이 나갔습니다. 우연일까요? 글쎄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소정량의 차량 블랙박스가 누군가에 의해 포맷됐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우리 애를 지워버린 거야.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날 밤 소정 양 통화 기록 마지막 상대는 아버님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통화가 왔단 말이야? 형사가 기록지를 내밀었다. 밤 11시 42분. 통화 36초. 나는 그런 전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가 머리를 감쌌다. 그날 나는 잠들어 있었어. 아니, 잠깐 깨었나? 손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그때 들은 그 숨소리 그게 소정이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날 통화가 왔단 말이야? 형사가 기록지를 내밀었다. 밤 11시 42분. 통화 36초. 나는 그런 전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가 머리를 감쌌다. 그날 나는 잠들어 있었어. 아니, 잠깐 깨었나? 손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그때 들은 그 숨소리 그게 소정이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우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소정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메모엔 번호와 함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카페 한 구석,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소정이는 최근까지 불안해했어요. 누가 자길 지켜본다고. 누구죠? 잘은 몰라요. 다만 한 남자랑 자주 통화했어요. 이름이 승우. 아버지가 메모를 움켜쥐었다. 승우? 그 이름은 오래전 소정이 대학 시절의 첫사랑이었다. 낡은 원룸 건물 앞.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소정 아버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이 살짝 열렸다. 저 소정이랑은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통화했잖아요. 그건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밤 11시 42분에요? 승우가 시선을 피했다. 그 시간에 전화 온 건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사가 달려왔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낚시꾼이었다. 그날 밤 바다 근처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둘 다 여자입니까? 예. 하나는 젊은 여자, 하나는 모자 쓴 여자. 모자 쓴 여자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숨을 삼켰다. 소정이는요? 그 옆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럼 빠진 건 내 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시신은 소정 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럼 내 딸은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 죽은 건 누구죠? 아버지가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소정아,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펜션 주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소정양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나를 용서할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멈췄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남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승우 씨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가 제주에 있었다고요? 펜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고 다음 날 방을 치우겠다고 왔어요. 승우가 경찰서로 불려왔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요? 그날 소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죽일 거야. 그 여자라니 누구요? 승우는 고개를 떨궜다.
저도 몰라요. 이름은 지연인가 그런 이름이었어요. 형사가 기록을 남겼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결국 내 딸은 도망친 겁니까? 살기 위해? 승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 그 이름을 단서로 수사망이 좁혀졌다. 형사가 말했다. 지연 정가자입니다. 과거 투자 사기 관련자. 그리고 뭐요? 소정 양명희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 여자가 내 딸 인생을 훔친 겁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양이 사라진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내 딸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빼앗으려 한 거였어. 형사가 복구된 통화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재생 중. 아빠 나 무서워. 그 여자가. 소정아? 무슨 소리야? 믿지 마 승. 소리가 끊겼다. 아버지는 숨을 멈췄다. 승 누구? 형사가 말했다. 끝부분이 노이즈로 가려졌습니다. 승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부르고 있었구나. 밤 모텔방.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82 10-. 보낸 사람 소정. 문자 하나. 아빠, 절대 믿지 마요. 곧 다시 연락할게요. 아버지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소정아 정말 너냐? 메시지 전송 시각은 10분 전이었다. 그럼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다. 그러나 신호음은 없었다. 그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고리에 하얀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소정과 낯선 여자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희미했다. 그 사람을 믿지 마. 아빠도 위험해. 형사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형사가 확대했다. 저기 간판 보이죠? 유리포구 카페 제주 북쪽 해안입니다. 그럼 거기로 갑시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카페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듯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풍겼다. 벽엔 지연의 갤러리라는 낡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지연 너였구나. 카페 내부는 온통 사진으로 덮여 있었다. 바다, 사람들, 그리고 낯선 여자들. 모두 눈이 지워져 있었다. 형사가 낮게 말했다. 이건 집착입니다. 벽 한가운데엔 소정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그 밑엔 글씨 하나. 그 애의 인생을 가져올 거야.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왜 내 딸이 이런 사람에게? 형사는 어깨를 눌렀다. 아버님, 여기서 나가시죠.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지연, 과거 이름은 박유진.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뇨? 친구의 신분을 도용하고 죽은 걸로 위장했죠. 그럼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라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감쌌다. 소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모르지만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폐가 근처에서 버려진 흰색 SUV가 발견됐다. 번호판은 지워져 있었지만 조수석에서 소정의 머리끈이 나왔다. 이건 분명히 소정 거예요.
형사가 차량 내부를 살폈다. 트렁크 안엔 피가 묻은 담요와 비닐 가방. DNA 분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담요를 잡았다. 이건 내 딸 피 아니야. 냄새가 달라. 형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아버님, 피 냄새를 구분하십니까? 부모는 알아요. 자식 냄새는 잊을 수 없거든. 형사가 위치 추적 앱을 보여줬다. 소정 양 휴대폰이 3시간 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라산 근처 폐목장입니다. 지금 갑시다. 차는 빗길을 달렸다. 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녀가 거기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근처에 지연의 명의로 된 창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소정아, 이번엔 꼭 찾을게. 문이 잠겨 있었다. 형사가 쇠지렛대로 문을 열자 먼지가 쏟아졌다. 안에는 다 썩어가는 가구들과 상자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엔 소정이라고 쓰인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이건 상자를 열자 딸의 옷, 사진,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다. 오늘은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나인 척하는 그 여자를 보는 게 너무 무섭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살아 있었구나, 그날까지.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올지도 몰라. 아버지가 손으로 글자를 쓸어내렸다. 그 여자가 지연이었어. 형사는 밖으로 나가며 통신기를 잡았다. 본청, 피의자 박유진의 소재를 즉시 추적해 주세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창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형사가 돌아봤을 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다. 지연, 북부항 도로에서 포착. 잡아. 아버지가 차에 올라탔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건 내 딸의 일입니다. 도로엔 빗물이 번들거렸다. 멀리서 검은 밴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형사가 외쳤다. 저겁니다. 차가 속도를 올렸다. 그러나 밴은 갑자기 급커브를 돌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어둡고 축축했다. 밴은 나무에 부딪혀 전복되어 있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운전석엔 피투성이 여자가 있었다. 박유진 맞습니까? 그녀가 피식 웃었다. 소정이는 이미 나야. 뭐라고? 그 애는 없어. 이제 난 소정으로 살 거야. 아버지가 외쳤다. 소정은 어디 있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병원. 형사가 말했다. 박유진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유진의 지문 중 일부가 소정 양과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소정 양의 손가락 일부를 이식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삼켰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내 딸이 되려 한 거야.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심야, 병실에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아버지는 얼어붙었다. 소정아, 시간이 없어. 나 그 여자한테서 도망쳤어. 지금 어디야? 말해줘. 병원 근처 폐교 쪽이야. 그 여자 깨어나면 안 돼. 전화가 끊겼다. 아버지는 달려나갔다. 형사가 뒤따랐다. 어디 가십니까? 내 딸이 살아있어요. 비가 쏟아지는 새벽. 폐교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교실 안은 어둡고 창문이 깨져 있었다. 소정아, 어둠 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빠, 그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뛰어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 너구나.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총을 들었다. 형사의 외침이 들렸다. 아버님, 뒤에 총성이 터졌다. 어둠 속 누군가 쓰러졌다. 귀가 멍해졌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형사가 외쳤다. 아버님, 괜찮습니까? 바닥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박유진이었다. 그녀의 손엔 총이 떨어져 있었고 가슴엔 총알이 박혀 있었다. 소정이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플래시를 비추자 교실 구석에서 누군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 퀭한 눈.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빠 나야.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소정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소정의 몸은 차가웠지만 손끝은 분명 따뜻했다.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날 잡으려 했어. 형사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소정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웠어요. 매일 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불렸어요. 괜찮다, 다 끝났다.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하얀 복도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형사가 걸어왔다. 박유진,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딸을 노린 겁니까? 정확한 동기는 아직 다만 소정 양명희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누가요? 유진이 운영하던 사기단 계좌입니다. 신분 세탁을 위해 소정 양이 이용된 겁니다. 아버지가 깊게 눈을 감았다. 딸이 죄 없이 고통받은 거군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싸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병실한 소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야. 내가 돌아왔잖니. 그 여자가 내 이름으로 글을 썼어요. 내 SNS에 내 사진으로. 괜찮다. 그건 다 지워질 거야. 근데 나도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왜? 그녀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나처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형사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건 유진의 물건입니다. 아버지가 뚜껑을 열었다. 안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소정아, 미안해. 내 인생을 부러워했어. 사랑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만 느껴보고 싶었어. 소정이 입술을 떨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외로웠나 봐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용서하자. 그게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일지도 몰라. 며칠 후 두 사람은 제주 바다를 다시 찾았다. 바람이 여전히 거셌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여기서 다 끝났네요. 아니, 이제 다시 시작이야. 소정이 고개를 돌렸다. 무섭진 않으세요?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단 사실이 모든 걸 이겼다. 아버지는 바다에 국화를 던졌다. 유진에게도 평안을 빌어주자.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결국 우리 모두 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던 거니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소정과 유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건 버리지 않을 거야. 왜요? 누가 잘못했든 이 사진엔 너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 바다에 띄웠다. 파도가 사진을 멀리 데려갔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햇살이 내리쬐었다. 소정이 눈을 감았다. 엄마가 우릴 보고 있을까요? 그래, 늘 우리 곁에 있었지. 집안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불을 켰다. 소정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젠 정리해야지. 소정이 조용히 웃었다. 그냥 두세요. 이 방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아빠도요. 이제는 나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소정이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에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 아빠에게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커요. 그 사람도 나도 결국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죠. 그녀가 편지를 봉했다. 편지 위엔 작은 글씨로 적었다.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소정양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소정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따님이 이겨냈네요.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의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부녀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네요. 오랜만에 함께 차린 식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제 이 자리 다시 채워졌네. 소정이 숟가락을 들었다. 예전엔 밥 먹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나인지 모르겠어서. 이제 알겠지? 네. 저는 소정이에요. 아빠의 딸.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식탁 위 국그릇이 반짝였다. 평범한 하루,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새벽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힌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소정이 잠에서 깨어 아버지를 본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정말 좋은 아침이야.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서로를 잃는 거였구나. 그는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자.